안녕하세요. EDM IELTS의 헤더입니다. 자, 이번에는 IELTS 실전 모의고사 2 강의로 찾아뵙겠는데요. 자, 오늘은 스피킹 테스트 1의 파트 1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체 시험은 15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examiner랑 원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5, 6분 정도가 이제 파트 1에 할당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5개에서 8개 또는 뭐 조금 더 많이 물어본다면 10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토픽을 바꿔가면서 3, 4개 정도의 문제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보면 Try to answer the question directly 라고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서는 특히나 직관적인 답변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내 의견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항상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내 의견을 뒤쪽에다 붙이다 보면은 조금 더 랩업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내 의견 먼저 그 다음에 설명 이런 식으로 답변 구성을 하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강의에서는 파트 1에서 2가지 주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홈입니다. 그래서 홈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3가지입니다. Tell me about where you live. Is it a flat or house? 두 번째는 What is your favorite room? 세 번째,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ving in your house?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정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샘플 앤서들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홈이라는 주제는 워낙 파트 1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Tell me about where you live. Is it a flat or house? 라고 얘기합니다. 자, flat이라는 거는 아파트랑 동일한 개념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아파트라는 텀을 많이 쓰지 flat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층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flat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집이 아파트냐 또는 집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detached house라고 해서 detached라는 것은 이제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고 싶을 때는 detached house 또는 hous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또는 flat apartment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이제 아파트먼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게 이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답변 구성을 보면은 state where you live, 어디에 사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explanation or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내가 덧붙일 수 있는 설명들은 뭐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몇 층 건물에서 몇 층에 살아 라든지 아니면 내 아파트 근처에는 뭐가 있어 이런 식의 어떤 TMI를 조금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조금 더 줌으로써 내가 한마디로 끝낼 것을 2마디, 3마디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샘플 한번 볼까요? 심플한 퀘스천이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답변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tell me about where you live. Is it a flat or a house? 라고 물어봤을 때 자, actually I live in an apartment 또는 a flat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it's a 20-story building and I live on 13th floor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숫자랑 명사랑 붙어 있을 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층 얘기할 때도 이런데 story라는 것은 건물의 외벽에서 봤을 때의 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loor라는 건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층 건물인데 나는 13층에 살아 라는 얘기를 한 거죠. As I live in a city, it's really convenient with lots of facilities 라고 해서 저는 도시에 사니까 되게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답변을 나는 어떤 몇 층 건물에 어디에 살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 라는 TMI를 조금 더 준 거죠. 가끔 가다가 실제 시험에서는 Do you live in a flat or an apartment?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플랫이랑 아파트먼트랑 같은 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제 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정리를 세분화시키면은 플랫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건물이긴 한데 좀 더 단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먼트는 일반적으로 보면 좀 더 고층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익자미너가 물어보든지 간에 우리가 얘기할 것은 나는 어디에 살고 약간의 정보를 조금 더 준 다음에 뭐 nearby facilities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what is your favorite room? 이라고 물어보죠. 자, 이 문제는 거의 항상 집에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관련해서 어떤 공간이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공간 내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 뭐 라운지라든지 리빙룸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덧붙일 수 있는 설명은 뭘까요? 거실이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TV도 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스터디라고 해서 저는 서재를 얘기를 했는데 뭐 서재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안락한 공기라던가 아니면은 책을 읽을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my room 이라는 거를 샘플 앤서로 적었는데 당연히 내 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내 방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 방이 좋은 이유는 뭐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내 제일 좋아하는 뭐가 있어. 이런 식의 개념도 나올 수가 있겠고 뭐 발코니 또는 베란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의외로 학생분들이 이 발코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뭐 거기에서 우리 집에서는 어떤 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더 잘 보여. 이런 식의 개념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키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이유를 나는 될지를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answer design 같은 경우에는 state the room you like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reason, 이유를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샘플런스 한번 봅시다. What is your favorite room? 이라고 했을 때 자, it has to be my room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방이 제일 좋아요. 자, well, I put everything I want to need in my room, so it feels really cozy there 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원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방에다가 놓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개념으로 cozy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요 스펠링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cozy. 발음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안락한, 아늑한 이런 식의 개념이니까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 주실 때 나는 내 방에 있을 때 되게 feel comfortable 하는 개념이랑 the room is very cozy 한다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 되겠죠. 자, also my bed seems to be the most comfortable one and I love lying there 라고 얘기했는데 뭐 대부분은 다들 침대를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침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침대가 되게 제일 약간 편한 그런 침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는 거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더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을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서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답변이 충분히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죠.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ving in your home?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and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장점도 한 개, 단점도 한 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집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집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구성하는 어떤 근처 공간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advantage에서는 spacious라는 표현을 먼저 했습니다. 자, spacious라는 것은 어떠한 공간이 넓어요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당연히 픽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spacious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view, 당연히 보이는 뷰가 좋아. 특히나 뭐 river view가 있어, mountain view가 있어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고 nearby facilities,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편해 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rooms, 우리 집에는 방이 다양해가지고 뭐뭐뭐로 쓰고 있어. 그래서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disadvantage로는 반대의 개념으로 저는 small이라는 걸 넣어놨고 inconvenience,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ransport link라고 해서 약간 교통이 좋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답변의 구성을 할 때는 자, stat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ason or explanations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답변을 구성하실 때 one advantage is that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고 one disadvantage is that 이런 식으로 문장을 동일하게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기준을 잡으세요. 저는 이렇게요. 장점 먼저 얘기를 하고 but 단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부분에서는 뭐 however 이런 걸 쓰셔도 괜찮은데 사실 뭐 스피킹에서 however는 조금 과한 연결어구일 수 있으니까 저는 대부분은 접속사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답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ving in your home? 했을 때 자, the best thing about my home is nearby facilities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는 advantage라는 단어를 best thing 이라고 표현을 해봤죠. 그래서 당연히 advantage의 동의어인 benefi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고 positive th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there are 2 cinemas, lots of coffee shops and supermarkets, so it's really convenient 라고 해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제 집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시설들이 있어서 내가 좋은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ut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제 단점 얘기할 거야 라는 거에서 넘어가기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but이라는 접속사로 처리를 했어요. 자, but it's really noisy because of people, so I don't really like it 이라고 해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워서 저는 그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장점 1개, but 단점 1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홈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birthdays and celebrations라는 토픽이에요. 자, 생일과 어떤 축하라는 개념인 건데 자, 모두들 생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항상 어떻게 축하를 하는가, 뭐 파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 문제 Do you usually celebrate your birthday? 두 번째 What did you do on your last birthday? 세 번째, do most people celebrate their birthdays with a party in your country? 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은 우리가 생일하면 마찬가지로 파티를 연상을 많이 시키잖아요. 당연히 외국인들도 원어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생일 어떻게 보냈어? 생일 어땠어? 생일 어떻게 축하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do you usually celebrate your birthday? 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일단 아이디에이션을 보면 do you로 시작하는 문제들은 네, 아니요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직관적인 답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yes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내가 축하를 해 라고 한다면 누구랑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ith friends, usually have a party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Think birthday very importantly 라고 해서 난 생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식의 답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노의 입장에서는 Don't care much about birthday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제가 이쪽이긴 한데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 생일이 다가온다라는 건 아는데 뭔가 이렇게 파티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개념은 잘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no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yes일 것 같아서 yes 쪽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답변 구성을 하실 때는 do you로 물어봤을 때 우리는 yes or no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샘플앤서 한번 보죠. Do you usually celebrate your birthday? 라고 했을 때 자, yes, I do 라는 걸로 시작을 했죠. 자, people around me like family and colleagues take care of me because I can't remember my birthday well 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저는 기억을 잘 못해서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동료들이 많이 챙겨주는 편이에요. They always buy me presents and a cake 라고 해서 항상 선물 사주고 그러고 이제 케이크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파티를 하고 막 이런 편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좀 심플한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뭐 당연히 뭐 I always have a big birthday party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일을 보내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개인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What did you do on your last birthday? 자, last birthday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 생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직 나는 이제 생일이 아직 안 와서 작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일이 지나서 그냥 얼마 전에 이런 식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던지 간에 이 부분에서는 내 이전 생일에 뭘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했던 어떤 액티비티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had a party, had dinner, hung out with friends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hang out with somebody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는 제가 과거형으로 써놨지만 hang out 한다라는 게 spend time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죄송해요. 을 보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 파티를 했었어, 아니면 내가 뭘 했었어, 저녁을 같이 먹었어,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올 텐데 저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저는 제 기준에서 일단 아이디어 정리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재밌게 보내셨을 수도 있죠. 어디 특별한 곳에 갔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답변 구성은 state what you did 여기에서 어떤 걸 했는지를 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의 개념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샘플 앤서 한번 볼까요? 자, what did you do on your last birthday?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작년 생일을 이제 기억하는 것은 as it was on a working day, I worked until 6 p.m. 이라고 해서 저는 일단은 그날이 이제 평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워킹 데이라고 하면 일하는 평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6시까지 일했어 라는 걸로 되게 재미없게 시작했어요. 자, in the morning, my colleagues threw me a small party and gave me lots of presents. So I remember that I was quite happ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쓴 표현이 throw a party 라는 표현인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파티가 있고 hold a party라는 표현이 있죠. 자, 누가 호스트인지에 따라서 이제 동사가 달라지는 건데 자, 누군가가 나한테 threw me a party 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타인이 열어준 거죠. 해주다. 자, 그런데 hold a party라고 하면 내가 호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파티할 거니까 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내가 I held a party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티를 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기억나는 게 아침에 저희 이제 회사 분들이 저희 이제 EDM 학원 분들이 같이 이제 파티를 해주고 선물 주고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then I had dinner with my best friend and that was about it 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저녁 같이 먹고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한 액티비티를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로 되게 심플하게 나오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개개인의 성향마다 또는 개개인의 어떤 취향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작년 생일이라든지 지난 생일에 재밌는 거 하셨으면은 꼭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Do most people celebrate their birthdays with a party in your country? 라고 해서 자, celebrate birthday with a party 라고 하면 생일에 파티를 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일에 파티를 종종 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은 yes와 no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most people로 나오면 좀 더 제너럴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래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yes의 입장에서는 mostly have a party with their close friends or family 라고 해서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과 파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노의 입장에서는 partying is not quite popular in Korea 라고 해서 파티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약간 어쨌든 셀레브레이션의 개념으로 막 진짜 뭘 빌려가지고 파티를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yes의 입장으로 답변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nswer design은 do로 물어봤으니까 yes or no 먼저 얘기해 주시고 explanation이라든지 reason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샘플에서 한번 볼까요?
Do most people celebrate their birthdays with a party in your country? 라고 했을 때 자, I think so 라고 해서 그렇다라는 걸로 설명을 해줬죠. 자, especially young people like having a party on their birthdays. And for older people, they usually have a birthday party with their friends or family too. 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파티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더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파티하는 거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파티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노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노로 단답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유 같은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항상 1개에서 3개 정도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파트 1은 생각보다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그제미너가 물어보는 거를 다이렉트하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구성하는 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파트 1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파트 2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